안녕하세요. 풀뿌리 농장 석장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9일입니다. 며칠 동안 배추밭에 못 나와 봤는데 배추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저는 8월 26일 날 정식해서 지금 현재 오늘 9월 19일이니까 한 6일 정도 있으면 한 달이 되는데요. 지금 배추 상태가 뭐 그런 대로 좀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이제 배추를 보면 오늘 어젯밤에 비가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부으면서 그 배추에 충격이 많이 왔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멍도 들고요. 그 배추에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멍이 들었죠. 멍이 들었는데 뭐 이 정도는 겉잎에 이렇게 있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아무래도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멍이 들었잖아요. 멍이 들은 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씩 떼주면은 좋고요. 뭐 일부러 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고 풀도 뽑고 하면서 그렇게 뭐 너무 일찍 붙어 있는 거, 요 나비가 날고 있죠. 나비가 날면 여기 벌레가 알을 까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을 까기 때문에 방제해야 되고요. 저는 방제를 10일 날인가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일단 내일 방제를 할 예정인데, 이번에 방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름병하고 녹균병,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요번에 한 일주일 어디 갔다 왔더니 밭이 정말 엉망이 됐네요. 지금 뭐 배추 상태는 아주 나쁘진 않아요.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다고 볼 수도 없죠. 그 무름병 정세가 조금씩 있었고요. 지금 현재 무름병 정세로 나타나는 배추는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지금 이거 비가 오고 나서 다시 햇빛이 나게 되면은 조금 있으면 무름병 정세 나타나고요. 낮에 배추는 1시쯤이나 이때쯤 꼭 봐야 돼요. 그때쯤 봐서 배추가 쭉 늘어져 있으면 뭐 뿌리역병 의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추비입니다. 2차 추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배추가 이렇게 지금 커가는 상태에서 1차 추비는 보통 심고 나서 10일 전후해서 일단은 찔러서 주잖아요. 저도 이렇게 찔러서 줬고요. 이렇게 보면은 저도 저 포기와 포기 사이 여기쯤에 여기 찔러서 줬고요. 찔러서 24-7 수량이 조금 높은 걸 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비를 할 때는 2차 추비를 할 때는 지금 비도 그래도 가끔은 오고 물을 주고 해서 요 땅도 보면은 지금 촉촉하잖아요. 이러면 배추 자체도 야물게 크지를 않고 약간 연하게 컸다고 보면 되죠. 연하게 컸을 경우는 질소가 높은 비료를 주면 안 되겠죠. 저는 이번에도 유니칼슘이나 아니면은 NK 중에서도 18-를 줄 예정이에요. 18-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가리 성분이 높고 질소량이 조금 낮기 때문에 배추가 좀 야물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비료는 그렇게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열어보지 않아도 배추 뿌리는 헛골까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뭐 꼭 구태 열어봐야 된다면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물론 풀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배추 뿌리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심하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흙골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작물은 배추 크기에 따라 자기 키만큼 이렇게 뿌리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은 흙골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비료는 흙골에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옥수대가 있는 이 고래도 일단 주게 되는데, 주게 되면 여기는 가뭄도 덜 타고 더더욱 이쪽에 들셔보면은 뿌리가 나온 거를 아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하얀 뿌리가 이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들셔보면 이쪽에 비닐 사이로 이렇게 돼 있죠. 봐봐요. 저 하얗게 나와 있잖아요. 하얗게 저렇게 나와 있죠. 이 흙골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주면 충분히 빨아먹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는 그렇게 하면 되고, 방제는 30번 작용 기작을 일단 줬으면 뭐 사실 조금 바꿔가지고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방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항상 그 PLS를 지켜서 방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량 몇 해치라는 거 수확 며칠 전까지 그거를 꼭 지켜야 돼요. 꼭 지키면 끝에 가서 잔류가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PLS 꼭 준수하고 약을 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 배추에 적용된 약, 두 번째 정량, 그 다음에 수확 며칠 전까지, 그리고 몇 해, 요 네 가지는 꼭 지켜야 돼요. 꼭 지켜야 나중에 잔류가 남질 않아요. 잔류가 남지 않고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요. 어때 시간이 지나면 요즘 농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은 잔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다 이런 다 검사해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은 배추 추비하고 방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녹균병하고 무름병 약은 꼭 쳐야 돼요. 녹균병, 무름병은 꼭 들어가야 돼요. 꼭 들어가는데 이제 녹균병, 무름병 약은 많이 있기 때문에 뭐다 딱 하는 것보다 심하다 그러면은 그 품목명이 옥솔린산 좀 비싸긴 해도 그걸로 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되겠죠. 아니면 포름이라든가 이런 약들 많이 있으니까 그 농약방에 가서 그 녹균병하고 무름병 적용되는 약 달라고 하면 아마 어느 농약방이나 잘 권해줄 거예요. 그런 걸로 방제를 지금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게 세 번째 이제 처음에 이제 추비하고, 두 번째 방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추가 너무 연하다 싶으면 한 번쯤은 일단은 억제를 한 번쯤은 해줘야 돼요. 해주지 않으면 너무 연해서 나중에 무름병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억제 관련해서도 뭐 우리는 빛날이나 이런 거를 그 정량 오버해서 치면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 일단은 치면 되고, 조금 더 저기 하면은 칼슘 꼭 넣어야 되고요. 칼슘하고 붕사는 꼭 넣어가지고 치는 게 좋다고 보면 돼요. 오늘은 그 배추 심은 지 한 달 다 돼가는 시점에서 2차 추비하고, 그 다음에 방제, 그 다음에 그 억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